자, 지금 시간이 2022년 4월 19일 오늘 화요일입니다. 오후 4시 57분. 자, 코스피 200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1.05% 357.36이고요. 어제 미국 증시는 뭐 전반적으로 크게 상승한 게 없었는데 오늘 미선이 상대적으로 좀 높게 유지를 했죠. 그 덕에 1% 넘게 상승을 마감했습니다. 정작 장 끝나고 나서 나스닥은 내리고 있어요. 자, 일단 월봉에 대한 이야기를 빨리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하단선이죠. 하단선의 위치는 358.48이에요. 자, 지금도 하단선 아래에 있습니다. 하단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개인이 현물을 매도하면 올라가고 반대로 매수하면 내려갑니다. 오늘 개인이 현물 매도했죠. 개인이 현물 매도하면 위로 가는 거죠. 위로. 그래서 오늘 하단선 부근까지 왔다가 다시 살짝 누르고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거래량이 66.33? 퍼센트가 나왔고요. 시간적으로는 61.9%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게 시간이고 이게 실제 거래량이죠. 그러면 대충 빼보면 한 4.4%? 4.4% 정도 이제 증가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그 월 초에 계산했을 때는 10% 넘게 증가하고 있었는데 열심히 거래량 줄여가지고 반토막 정도 낸 상태예요. 이제 하루 정도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많이 줄었죠. 이틀치에서 하루치로 감소했으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그 전에 거래량을 미친 듯이 늘려줬던 대한전선이 요즘 뭐 소식이 없어요. 너무 조용히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뭐 여전히 이번 달에 지난달 종가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357.98 1월 달에 종가보다는 이제 낮은 위치를 유지해야 되고요. 지난달 종가보다 높게 올라갈 이제 의지가 있으면 357.98 위로 올릴 수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자신이 없나 봐요. 아직까지는 외국인이 월봉을 양봉으로 돌릴 생각까지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음봉인데 어느 정도 음봉을 그릴 거냐에 대한 고민은 있어 보이는데 이거를 완전히 끌어올려서 양봉으로 바꿔버리겠다라는 그런 의지는 아직까지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의 위치는 1월달 종가보다도 낮게 있지만 그 이상 빠지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애매해요. 앞으로 8거래일이 남았습니다. 8거래일. 8거래일이 남겨져 있습니다. 월봉은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상태에서 그대로 다음 달을 맞이하게 되면 상단선이 바로 내려와서 머리 위에 위치합니다. 이 구조는 아직 하락하겠다는 뜻이에요. 아직 하락하겠다는 뜻이고 지금 만들어진 하단선은 P5인데 353.59 여기에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대로 끝난다면
아마도 이번 달 한 저가 부근 갔을 때 인버스를 곧버스죠. 곧버스를 이제 청산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구조로 보면 이제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이번 달 저가에 접근하면 곧버스를 청산한다. 지금 상태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주봉으로 넘어가 볼게요. 주봉의 모습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가 고가고요. 여기가 상단선이에요. 그리고 하단선은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상단선만 발달했지. 지금 상태는 하단선은 볼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저가를 붕괴하지 않으면 오른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가를 붕괴하지 않고 올랐어요. 이거는 인정. 그러니까 저가를 붕괴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선물은 깼어요. 그러니까 선물의 논리로 보면 지금 코스피 200 지수가 가지고 있는 논리를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이미 깨졌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여기까지, 여기가 매도 영역입니다. 따라서 매도를 하고 싶으신 분은 요 안에서 하시는 거죠. 지난주 고가만 넘지 않으면 지금 위치에서는 매도를 해도 되는 거죠. 자, 여기가 356이에요. 356 위에서는 지난주 고가만 넘지 않으면 매도 전략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됐죠? 주봉에 대한 설명은 끝났어요. 지금 매도 영역 안에 들어왔다 라는 거고요. 이제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봉은 설명할 게 좀 있어요. 일봉은 설명할 게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일봉에 대한 설명. 조금 복잡하긴 한데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가장 낮은 고가는 이거예요. 이걸 A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낮아요. 내려오면서 가장 낮은 고가인데 투심은 여기 있어요. 여기. 그런데 지금 투심은 어디냐? 2단계 다운됐어요. 2단계. 그러면 바닥을 가지고 있는 게 이봉이랑 이봉이에요. 요걸 B라고 하고 요걸 C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B, C 모두 A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온전한 가장 낮은 고가가 안 나왔어요. 이게 올라가기 전에 그려야 되는 가장 낮은 고가가 그려지지 않았다는 거죠. 만약에 내일 오늘 고가를 넘으면 이게 0구간이거든요. 0구간. 그러니까 0값이 빠져나가는 봉의 위치란 말이에요. 따라서 내일은 오늘 고가를 넘으면 고가 투자 심도가 상승해요. 내일 오늘 고가를 넘으면 고가 투자 심도가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이전에 만들어졌던 오류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떨어지려면 다음 주 월요일이나 돼야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내일 오늘 고가를 못 넘어, 그러니까 C를 기준으로 내일 오늘 고가를 못 넘는 일이 발생한다. 그럼 A로 가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내일 고가가 C보다 낮으면, 그죠? 어떻게 되느냐? 내일 종가는 A로 향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고가를 넘지 못하면 A에 있는 봉 고가로 돌아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보시면 여기가 저가죠. 저가는 방어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래에 있는 하단선 없어요. 오늘 저가를 방어할 의지를 갖고 있는 하단선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고가 못 넘으면 오늘 저가 깨지는 거예요. 오늘 고가를 못 넘으면 오늘 저가를 깨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확인해야 될 거.
역시 저가 투자 심리도도 아직 횡보 중이에요. 하락 중이기 때문에 내일 저가는 0구간을 지납니다. 이건 저가, 이건 고가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예요. 예. 요 위의 영역은 매수할 수 있어요.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 저가 깨졌다. 그러면 매수 못하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하면 내일 오늘 고가 못 넘으면 매도하세요. 예. 내일 오늘 고가를 넘지 못하면 매도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목표를 A로 잡으세요. A. 내일 오늘 저가를 지키면 매수하세요. 내일 오늘 저가를 지키면 매수하세요. 자, 고가를 넘지 않으면 매도, 저가를 지키면 매수예요. 고가를 넘지 않았는데 저가도 붕괴하지 않는다. 그러면 청산하셔야 됩니다. 고가 넘지 않아서 매도했는데 저가를 붕괴하지 않았다. 그러면 청산이에요. 자, 고가를 넘지 않았는데 저가를 붕괴했다. 그러면 매도자는 홀딩해야겠죠. 예, 왜냐면 A로 갈 거니까. 반대로 저가를 깨지 않았는데 고가를 넘지 않으면 그 또한 청산입니다. 예, 그리고 고가를 넘으면 이제 홀딩할 수 있는 거예요. 내일은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종가는 금요일에 1이 붙어 있어요. 1. 요 금요일에 1을 잘 기억해 두세요. 만약에 내일이요. 오늘 고가 넘지 못하면 금요일까지 종가가 하락할 수 있어요. 자, 내일 오늘 고가를 넘지 못하면 금요일까지 종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얘기는 금요일 종가는 가장 낮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금요일 날 종가가 화요일 여기 A봉의 종가 이건 고가고요. A봉의 종가 아래로 내려가면 금요일 날 설명해 드릴게요. 왜 이렇게 되는지. 그리고 이걸 나중에 어떻게 해석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 이야기를 똑같이 해드렸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월화는 그 고가가 다 1구간을 지나기 때문에 고가를 넘어도 상승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상승은 수요일부터 해야 됩니다. 수요일부터. 그러니까 수요일부터 저가 올리고 수요일부터 고가를 올려야 상승이 되는데 의도적으로 화요일에 고가랑 저가를 다 높여버리면 수요일이 됐을 때 정작 높이지 못하고 떨어뜨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이건 의도적으로 하락시키기 위해서 봉을 그렸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내일 오늘 고가 넘지 않으면 매도한다. 오늘 저가를 지키면 매수한다. 그죠? 만약에 내일 고가를 낮추면 목표는 354.83이고 내일 저가를 깨면 목표는 352.32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대응하시고요. 내일 종가 하락하면 제 머릿속에서는 금요일 종가는 352 아래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 352 아래에 있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주봉이 다시 시가 아래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선물처럼 지난주 저가를 깨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만약에 금요일에 지난주 저가를 깨는 흐름이 나와 버린다면 그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느냐?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렇게 쭉 연결해서 보시면 여기 요 봉이랑 똑같은 봉이 돼요. 2022년 1월 10일 이 주봉이랑 똑같은 모양새가 되는 거예요. 지금 시간대로 요 시간대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도 쭉 올라왔어요. 윗꼬리가 고가 부근까지 올라왔었는데 지금 윗꼬리가 고가 부근까지
올라와 있는 형국입니다. 그리고 다시 음봉으로 내려가고, 이게 만약에 금요일에 음봉으로 내려가면 그 다음 주에 그려질 봉은 1월 17일자 주봉이랑 거의 흡사하겠죠. 근데 이게 4월 마지막이잖아요. 4월 마지막 주에 봉인데, 이 봉이 만약에 1월 17일자 주봉을 그렸다. 그러면 5월 첫 번째 주 주봉은 1월 24일자 주봉이랑 비슷하게 그릴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은요,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주봉으로 보면 이건 누가 뭐래도 매도기예요. 주봉으로 보면 지금 내려가지 못하는 건 월봉이 계속 하단선으로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려가기가 힘든 거죠.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이번 주에 지난주 고가만 넘지 않으면 1월 10일자 주봉과 비슷한 주봉을 그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 번쯤 고민을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 어떤 분이 고퍼스 매수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저는 동의했습니다. 본인이 사고 싶다면 오늘 아니면 제가 보기엔 기회가 없다고 봐요. 안 오는 게 나아요. 오늘 이후로 고버스를 살 기회가 오면 안 됩니다. 더 오면 이제 골치 아파져요. 차라리 여기서 심하이 하고 내려가는 게 고버스 투자자에게는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그 이상이 없어요. 자, 이제 선물 보겠습니다. 선물 월봉 똑같죠? 하단선 부근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주봉, 주봉도 똑같죠. 상단선 위로 올라왔어요. 이게 저가 깼다라는 거, 요걸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저가를 깼다라는 게 무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나중에 코스피 200 지수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금요일 날 한번 지켜보자고요. 그리고 이제 일봉으로 가 보시면, 일봉은 상단선 찍고, 그래도 상단선을 3개나 들었어요 오늘. 내일 보면 내려와요 살짝. 그러니까 이게 개파락이 나오면 상단선이 발달할 거예요. 개파락이 나오면. 문제는 뭐냐면 하단선은 전혀 발달하지 않았어요. 보세요. 저가 위에 없죠. 저가 위에 없어요. 저가 위에 없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오늘 고가만 안 넘으면 대박이에요. 오늘 고가만 안 넘으면 이건 엄청 좋습니다. 오늘 또 거래량도 늘었어요. 선물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아 보여요. 이건 나쁜 봉이 아니에요. 근데 윗꼬리가 조금 더 길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윗꼬리가 한 시가 정도까지만 빠졌으면 거의 확신이 있었을 텐데, 진짜 종가까지 더럽게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확신을 할 수가 없네요. 자, 오늘 고가만 안 넘으면 이건 막는 힘 없습니다. 그걸 꼭 감안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요 매트릭스만 싹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오늘이 이번 주에 고가다. 그리고 내일부터 고가를 낮추면서 내려간다. 내일 오늘 저가를 깬다. 종가는 3일 연속 하락해서 금요일에는 음봉이다. 이게 지금 사실은 제 머릿속에 있는 시나리오인데, 돈이 그렇게 같이 움직여줘야 어쨌든 제 생각을 조금 더 편안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지금은 돈을 계속 갖고 장난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도 긴가민가 해요. 어쨌든 보이는 대로 설명을 해야죠. 자, 이상하네. 잠깐만요. 왜 저는 이상하게 뜨지? 오늘 키움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거 그대로 설명을 해드려야겠네요. 나중에 데이터가 업그레이드 되면 참고하시고요. 자금의 흐름은 오늘 개인이 3,435억 매도, 외국인이 16억 매도, 기관이 3,612억을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선물은 외국인이 2,157억 원 매수했는데,
지금 다른 분이 보여주신 데이터에는 얼마로 나오냐면 1240억으로 나와요. 1240억. 예,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좀 확인을 해 보시고요. 예, 제가 보는 이제 키움 쪽의 데이터는 2157억으로 나옵니다. 오늘 외국인이 장중엔 현물을 사가지고 계속 지수 끌어올리다가 장 막판에 이제 600억까지 조금 줄였다가 동시호가에 다 팔아먹었죠. 그래서 매도로 끝났고요. 장중에 선물은 3,600억? 3,600억대까지 일단 관리를 했었고요. 지금은 1,500억 정도 이제 정리를 한 상태예요. 만약에 최종 데이터가 맞다면 1240억이면 여기서도 900억이 더 빠지는 거거든요. 야, 그러면 사람 갖고 논 거죠. 자, 투자자별 누적을 보시면 선물은 아직도 1조 5천억이 넘게 남아 있습니다. 1조 5천억. 1조 5,484억인데 글쎄요. 지금 단가는 넘었어요. 356대라고요. 외국인의 선물 매도 평균 단가가 356이라고 보면 지금 이제 외국인은 지금 가지고 있는 전체 금액이 다 손실 구간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글쎄요. 여기서 더 올릴 여력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렵지 않나 싶다라는 거죠. 지금 상태만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이 더 올릴 만한 환경은 아니다. 그러면 1조 7천억은 다 손실 나는 거예요. 자, 현물은 4월 1일부터 보는데 뭐 오늘 청산해도 4조 6천억. 그러니까 개인은 4조 6천억의 현물을 들고 있고 외국인은 1조 5천억의 선물 매도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은 자금의 흐름은 상방의 우호적인 흐름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만약에 위로 갈 생각이 있었으면 제가 봤을 때는 더 많이 털었어야 돼요. 더 많이. 지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특히 선물은 환매를 했어야 되는데 뭐 3,600억짜리도 그것도 못 지켜가지고 2,150억까지 줄인 걸로 보면 지금의 상승이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보기에는 이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하시고 전략을 짜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355 그 아래로 이번 달이 마감하면 밑으로는 한번 떨어진다. 지금 차트만을 봤을 때는 355 아래로 이번 달 종가를 마무리하면 이번 달 저가까지는 적어도 한 번은 떨어질 거기 때문에 8거래일 동안 조금 더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내려가도 하락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흐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어느 쪽의 방향을 투자를 하시건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 그리고 고포스 투자자는 더더욱 지금의 자금의 흐름을 봤을 때는 나중에 손절을 하시더라도 지금은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